무릎 꿇어. 당장! 박진수의 발이 아내 순이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순이의 52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들 준석과 며느리 수진이 앉아 있는 고급 중식당 한가운데였습니다. 어디서 말대답이야? 진수의 고함이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네 주제에 감히 나한테! 다시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제발, 여보.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비웃었어요. 일어나지 마. 넌 그 자세가 어울려. 준석이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침묵을 깨기로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남편, 그런 남편에게 30년간 맞고 살았던 아내. 하지만 생일날의 그 폭행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어떻게 남편의 인생을 박살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충격적인 반격의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순이는 눈을 떴어요. 30년째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남편 박진수가 깨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담가둔 김치, 멸치볶음, 계란. 손에 익은 동작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을 퍼서 상에 올렸어요. 6시 30분이 되자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이는 긴장했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진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어요. 순이는 조용히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국이에요. 이게 국이야? 입맛 버리게 짜게 해놨어. 죄송해요. 제가 다시. 진수가 국그릇을 밀쳤습니다. 철컥. 그릇이 식탁 끝으로 미끄러졌어요.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도 음식이냐?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재빨리 행주를 들었어요. 흘러내린 국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는 신문을 던졌어요. 매일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맛.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을 살았으면 밥은 좀 하지.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면 더 화를 냈거든요. 진수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이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사실 국은 짜지 않았어요. 어제 먹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짜다고 하면 짠 거였어요.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30분 후 진수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밖에 나가서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갔다 올게. 진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진수가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제야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2살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늙어버린 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응, 수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 생신이잖아요. 순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생일이라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러네.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망설였어요. 진수가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랑 같이 있으면 더 그랬어요. 글쎄, 어머니, 준석이랑 제가 예약했어요. 중식당인데 정말 맛있대요. 수지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 알았다. 정말요? 좋아요. 토요일 저녁 7시에 봬요. 응,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생일. 30년 동안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한 번도 축하해 준 적이 없었어요. 케이크도 선물도 심지어 말 한마디도.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죠. 이번에는 좋게 지나갈지도. 순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에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반찬을 사러 나왔어요.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이 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남편분은 잘 계시고? 네, 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좋겠네. 우리 남편은 요즘 화만 내서 큰일이에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다들 그렇죠, 뭐. 그러게요. 근데 순이 씨 남편분은 착하시잖아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착하다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이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을 약하게 했어요. 진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진수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안도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진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토요일이 걱정됐습니다. 진수가 화를 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만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침 9시 교회였습니다. 박진수는 정장을 입고 교회 앞에 섰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교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어요. 그래요, 평안하십니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밖에서의 진수는 달랐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 이번 주 구제 헌금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진수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안녕하세요. 한 집사님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이는 작게 대답했어요.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진수의 얼굴이 변했어요. 오늘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었어?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장로 부인이 맨날 시무룩하면 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송해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 덕에 이런 집 사는 거 알지? 진수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큰 텔레비전. 네, 알아요. 밖에 나가면 조심해.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순이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머리를 손질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순이 씨. 미용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정리만 좀 해주세요. 순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용사는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순이 씨, 내일 생신이시죠? 네, 그렇네요. 축하드려요. 가족들이랑 외식하세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식당 예약했대요. 좋겠네요. 근데 미용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네. 남편분은 같이 가시나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네, 같이 가요. 미용사는 거울 너머로 순이를 봤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분 또 술 드시면 조심하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용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위질이 계속됐습니다. 순이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그래도 이번엔 좋게 지나가면 좋겠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용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엔 좋았으면. 두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7시요. 장소 문자 보냈어요. 응, 알았다. 고맙다. 준석이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신이라고.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기대한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순이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 걱정됐어요. 저녁 7시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여보, 내일 제 생일인데.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는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준석이랑 수진이가 저녁 식사 준비했대요.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먹는다고? 네. 중식당 예약했대요. 진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굳이 며느리랑 같이 밥을 먹어야 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애들이 준비한 건데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밖에 나가?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예약까지 했으니까. 진수는 순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일정까지 정하냐?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진수가 신문을 들어 펼쳤습니다. 가기 싫으면 혼자 가.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는 방에 혼자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손목을 봤습니다. 멍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생긴 멍이었습니다. 진수가 손목을 잡아당겼을 때 생긴 거였어요. 순이는 소매로 멍을 가렸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내 생일이었다. 순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시험일 줄은 몰랐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이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진수는 8시에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잠을 설친 것 같았습니다. 아침 드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식탁에 앉았어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여보, 오늘 7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준석이가 정말 기대하고 있대요. 순이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습니다. 진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순이를 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대돼?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같이 식사해서요. 오랜만? 맨날 집에서 먹잖아. 진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순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순이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진수는 서재에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보자고.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하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순이는 간단하게 식사를 차렸어요. 진수가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저녁 몇 시라고? 7시요. 중식당이라며? 네, 준석이가 예약했대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 며느리도 오고? 수진이요? 네, 같이 와요. 진수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둘이서 오면 되지, 굳이 며느리까지. 애들이 함께 오고 싶어 하는데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 진수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내내 혼자 있었어요. 청소를 더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저녁 5시가 됐습니다. 순이는 옷을 꺼냈어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2살의 얼굴이 비쳤어요. 화장을 해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진수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벌써 마셨구나.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 씻고 준비하세요. 진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분 후 나왔어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붉었어요. 술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출발할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자. 진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탔어요. 진수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여보, 술 마셨는데 괜찮아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진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가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진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창밖만 봤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30분 후 식당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중식당이었어요. 건물 외관이 화려했습니다. 여기야? 진수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요. 차를 주차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박준석 고객님 예약이요. 순이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홀로 들어갔습니다.
준석과 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석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도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순이는 미소 지었어요. 진수는 무표정하게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중식 요리들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래요. 예약하기 힘들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애썼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와인을 권했습니다. 와인 드시겠습니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드 와인으로. 와인이 나왔습니다. 진수는 잔을 들었어요. 단숨에 마셨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대답 없이 잔을 다시 채웠어요. 순이는 불안한 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수진이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지내지.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시면 좋을 텐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취미?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취미?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뭐? 내가 틀린 말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와인을 또 마셨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사업은 잘 되세요? 진수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가 알 바 아니야.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생신인데 좋게 넘어가요. 좋게? 뭐가 좋아? 진수가 준석을 봤습니다. 이런 데까지 불러내서 돈 쓰게 하고 준석이가 효도하려고 그런 건데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순이를 똑바로 봤어요. 넌 입 다물어. 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진수는 와인을 계속 마셨습니다. 벌써 두 잔째였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준석과 수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이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진수만 와인을 마시며 요리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탕수육을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순이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세 번째 잔이었어요. 직원을 불렀습니다. 와인 한 병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술은 이제 그만. 준석이 말하려 했습니다. 진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야. 목소리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새 와인이 나왔습니다. 진수는 잔을 채웠어요. 단숨에 또 마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눈빛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신호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술이 오르면 진수는 변했어요. 어머니, 케이크 준비했어요.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잠시 후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준석과 수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쳐다봤어요.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평화롭게. 촛불을 껐습니다. 짝짝짝. 준석과 수진이 박수를 쳤어요. 주변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박수하지 않았어요. 와인 잔만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축하해 주세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순이를 봤습니다. 축하해. 한마디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고마워요. 순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칼이 흔들렸어요. 제대로 자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못해? 진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이는 멈췄어요. 케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 재빨리 칼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진이 케이크를 나눠줬어요. 모두 한 조각씩 받았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준석이 물었습니다. 응, 맛있다. 순이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케이크를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진수는 케이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와인만 계속 마셨어요. 이제 5번째 잔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드세요. 준석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진수가 준석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뭘 마시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하지만 너무 많이 드셨어요. 많이? 이게 많아? 진수는 비웃었습니다. 잔을 다시 채웠어요. 단숨에 마셨습니다. 순이는 손을 꼭 쥐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순이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으시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준석이 말했어요. 어머니, 선물도 준비했어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였어요. 소박하지만 예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순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드리고 싶었어요. 준석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순이는 목걸이를 받았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때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누가 벌어줬는데 그걸 사?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진수를 봤어요. 진수는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냐? 제 돈으로 샀어요. 내가 대학 보내주고 취직시켜준 거 아니야?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러니까 내 돈이지. 진수는 와인 잔을 들었어요. 또 마셨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순이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넌 뭐? 순이는 숨을 삼켰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넌 왜 끼어들어? 진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죄송해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때? 진수도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났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이쪽을 봤어요. 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수는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제발. 준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진수는 준석을 노려봤어요. 내가 나한테 명령해? 아니에요. 그냥 앉으시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손님,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뭐? 조용히? 진수가 매니저를 봤습니다. 내가 돈 내고 먹는데 왜 조용히 해야 돼? 손님.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갈게요. 준석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계산하고 나가죠. 진수는 비웃었어요. 나가? 아직 와인도 남았는데?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3개 내려놨어요.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어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순이를 봤어요. 너 어디 가? 집에 가요. 내가 가자고 했어? 순이는 멈췄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진수는 순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섰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요즘 너 말이 많아졌더라.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끼어들었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진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더 빨랐습니다. 어디서 말대답이야? 진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순이의 어깨를 밀쳤어요. 순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아버지. 준석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진수를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비켜. 진수가 준석을 밀쳤습니다. 준석은 뒤로 물러났어요. 수진이 준석을 붙잡았습니다. 진수는 다시 순이에게로 향했어요. 감히 내 앞에서 내 의견을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여보, 제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은 무슨. 진수의 발이 올라갔습니다. 순이의 허벅지를 찼어요. 아.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네 주제에 감히 나한테. 진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복부를 찼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완전히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머니.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가려 했지만 준석이 막았어요. 준석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진수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준석을 밀치고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 꿇어. 진수가 고함쳤습니다. 당장 무릎 꿇으라고. 순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떨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그만. 그만은 무슨. 진수는 순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무릎 꿇리려고 했어요. 순이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진수가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순이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아파. 순이가 신음했습니다. 일어나지 마.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 자세가 어울려. 진수의 말에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석이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목을 감쌌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진수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놓지 않았어요. 수진이 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순이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보안 요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뭐, 나가?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진수를 붙잡았어요.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놔. 진수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놓지 않았어요.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준석이 뒤따라갔어요. 아버지, 식당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핸드폰으로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이를 일으키려 애썼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순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잘못 없어요. 일어나요. 수진이 순이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으켰어요. 순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남편한테 맞은 거래. 식당에서 저렇게까지.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진수는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술이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수진이 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차 타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준석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를 태웠어요. 수진도 뒤에 탔습니다. 준석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택시 타고 가세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어요. 진수는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수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또 참으실 거예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순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봤어요. 눈물이 말랐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준석은 운전하며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병원 먼저 갈까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집에 가자. 하지만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아. 순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석이 차 문을 열었어요. 순이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허벅지를 찬 곳이 아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순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석과 수진도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집 받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아버지잖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저런 짓을 해도 돼요? 준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수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준석이 말이 맞아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참았어. 30년을. 목이 메었어요. 이제 그만 참으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이는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석과 수진은 말없이 기다렸어요. 한참 후 순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증거가 있어. 준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증거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상자였어요. 소파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녹음이야. 너희 아버지 목소리. 순이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언제부터요? 10년 전부터. 순이는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것도 못해? 밥도 제대로 못하냐? 내가 뭘 안다고 말대답이야? 쓸모없는 것.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준석은 얼굴이 굳었어요. 수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물건 깨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순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 그만은 무슨, 무릎 꿇어. 준석은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이 매일 있었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은 아니야. 하지만 자주. 준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어. 너희 아버지는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잖니. 순이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장로님이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누가 믿겠니? 수진이 상자를 봤어요. 테이프가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응. 10년치야. 순이는 테이프들을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미쳐서 그런가 싶었어. 어머니. 근데 녹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맞더라. 내 아버지가 문제였어. 순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신고해요. 지금 당장.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가 뭐예요? 오늘 식당에서 사람들 다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이대로 또 참으시면 어머니가 죽어요. 준석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신고해야 해요. 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젊은 두 사람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자. 정말요? 수진이 반색했습니다. 응. 이제 끝내자. 순이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수진은 녹음기와 테이프들을 봤습니다. 이거 다 디지털로 옮겨야 해요. 증거로 쓰려면. 어떻게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배웠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 케이블도 꺼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수지는 녹음기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테이프를 하나씩 재생하며 파일로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준석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순이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계속 파일을 옮기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테이프가 쌓여갔습니다. 준석은 차를 끓여왔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수진이 작업을 마쳤어요. 다 됐어요. 총 23개 파일이에요. 고마워.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요. 셋이 같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준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연락하지 마. 아마 술 깨고 집에 올 거야. 순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준석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잤어요. 순이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순이는 눈을 떴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소파에서 자서 그런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준석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른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순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몸이 굳었어요. 진수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진수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그때 준석을 봤습니다. 바닥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왜 여기 있어?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흐릿했어요. 준석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너 왜 여기서 자? 준석은 일어나 앉았어요. 수진도 깼습니다. 세 사람은 진수를 봤어요. 진수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진수는 순이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너.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진수는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뭐 했지? 목소리가 작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준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아들을 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 식당에서 어머니한테 뭐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발로 차셨어요. 무릎 꿇으라고 하셨고요. 준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수는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는 표정 없이 서 있었어요. 내가 그랬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미안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진수가 말하려 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순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 진수는 순이를 봤어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순이는 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들었어요. 그 말. 순이야. 술 마시면 폭력 휘두르고 술 깨면 미안하다고.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번 똑같았어요. 30년 동안.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 무슨 말이야? 오늘 아침에 경찰서 갈 거예요. 순이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다 있어요. 10년치.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 당신 목소리 녹음했어요. 10년 동안. 순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 매일 밤 녹음했어요. 당신이 잠든 후에 숨겨뒀고요.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날 고소하겠다는 거야? 네. 순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진수는 순이에게 다가갔어요. 준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비켜.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안 비켜요. 준석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아들을 밀쳤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였어요. 준석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제발. 그러지 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도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매번 똑같았잖아요.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응? 손을 모았습니다.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 슬픔, 허탈함. 하지만 동정은 없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자세가 나한테 어울린다고 했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무릎 꿇은 건 당신이네요. 진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순이를 봤어요. 순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순이야. 그렇게 지키던 채면 이제 내가 끝낼 거예요. 순이는 돌아섰습니다. 준석과 수진을 봤어요. 가자. 경찰서.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챙겼어요. 순이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진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순이야, 제발. 진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석과 수진도 뒤따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무릎 꿇은 채로.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석이 운전하며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미소였어요. 수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고마워, 수진아. 차는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전 9시 경찰서였습니다. 순이, 준석, 수진은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담당 경찰관이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정폭력 신고하러 왔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경찰관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준석과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저를 폭행했어요. 순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식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로 찼어요. 순이는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수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10년치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쓸모없는 것, 무릎 꿇어. 욕설과 폭언이 계속됐어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다 있다고요? 네. 23개 파일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식당 CCTV도 있을 거예요. 준석이 덧붙였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상급자를 모셔올게요. 10분 후 형사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저는 여성 청소년과 박 형사입니다. 형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황을 다시 들었어요. 순이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피해자분 신체에 상처는 있습니까? 순이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었어요. 다리에도 어제 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찍었어요. 가해자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을 거예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순이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형사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어요. 출동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야 하나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해요. 3사람은 경찰서에 남았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30년의 이야기를 종이에 적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차 2대가 출발했어요. 순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나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술이 덜 깬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박진수 씨 맞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정폭력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부인께서 고소하셨습니다. 진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예요.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경찰서에서 하시죠. 진수는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무슨 일이래? 경찰이 왔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조사실로 안내됐어요.
순이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순이야. 진수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게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진수는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네. 부인을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형사는 기록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진수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순이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어요. 준석과 수진이 함께였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끝났네.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유력 사업가가 30년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화면에 진수의 얼굴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0년간 녹음으로 증거를 모아왔으며 어제 생일날 공개 폭행을 당한 후 신고했습니다. 기자가 식당 앞에서 리포트했어요. 이곳 고급 중식당에서 어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식당 매니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아내분을 폭행하시더라고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가해자의 회사 회계장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가 마무리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순이는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준석과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봤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순이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지키던 채면 이제 내가 끝냈어.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석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시죠? 아니야. 전혀.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수의 회사가 조사를 받았어요. 회계장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공금 횡령 혐의였어요. 금액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추가 기소됐어요.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사업가, 공금 횡령 혐의까지. 진수의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이 해고됐어요. 교회에서도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수는 장로직에서 파면됐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진수의 이름은 오명이 됐어요. 순이는 조용히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수진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응, 고마워. 순이는 행복했어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수가 보낸 거였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순이는 편지를 다 읽지 않았어요.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순이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순이는 작은 공방에 서 있었습니다. 도자기 공방이었어요.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흙을 묻혔어요. 천천히 물레를 돌렸습니다. 흙이 올라왔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머그컵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순이 씨, 정말 잘하시네요. 옆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어요. 계속 작업했습니다.
1시간 후 머그컵이 완성됐어요. 예쁜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요. 이제 굽기만 하면 되겠어요. 순이는 머그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첫 작품이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오후에 공방을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렀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순이야. 한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알던 친구였어요.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아, 오랜만이야. 순이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미선이 순이를 봤어요. 그래, 고마워. 순이는 웃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도자기 배우고 있어. 재밌어. 정말 좋겠다. 나도 뭔가 배우고 싶은데. 미선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같이 할래? 공방에서 같이 배우자. 진짜? 좋아. 두 사람은 웃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판 중이야. 다음 달에 선고래.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순이는 창밖을 봤어요. 단풍이 예뻤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 미선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순이는 준석의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응, 왔어. 순이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석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했어요. 고마워.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수진이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순이는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공방은 어때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재밌어. 오늘 첫 작품 만들었어. 순이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머그컵 사진이었어요. 와, 예쁘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아직 초보작이지만 순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다 구워지면 너희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선고라고 하셨죠?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렇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실형은 확실하다고 하시더라. 순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소 3년은 나올 거래. 준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순이가 아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좀 그래. 그래도 아버지니까. 준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그래도 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이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체크했어요. 도자기 배우기 마이너스 체크, 친구들과 여행 마이너스 아직,
봉사활동 마이너스 아직, 영어 공부 마이너스 아직, 앞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6개월 전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순이도 이제 자신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일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순이 씨, 저 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실 건가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안 갈게요. 알겠습니다. 선고 결과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순이는 선고 공판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순이는 공방에 있었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순이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이 씨, 선고 나왔어요. 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얼마나요? 징역 4년입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에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금횡령건도 같이 선고돼서 형량이 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4년.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순이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물레 앞에 앉았어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진수가 보낸 거였어요. 순이는 편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집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순이는 식사를 하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이 생일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53살이 됐어요. 작년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의 그날, 끔찍했던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새 인생 기념일.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매년 이날을 새 인생 기념일이라고 부르기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순이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가득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